3월 11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4.89, 나스닥이 4.95, S&P 500이 4.94% 상승했습니다. 약 5%에 가까운 반등을 보였고요.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내놔서 거의 5%에 가까운 반등을 보였잖아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전일에는요, 거의 8%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즉, 제가 방송에서 종종 이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공을 손에 쥐고 있다가 공을 땅바닥에다가 집어 던지면 바닥을 찍고 튀어오르는 그 반동이 제가 공을 던진 높이 혹은 그 이상으로 튀어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공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 보면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점점 그 튀어오르는 높이가 낮아집니다. 다시 그 공을 강하게 튀어오르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다시 손에 쥐고 다시 힘을 가해서 다시 큰 힘으로 땅바닥에다가 내려 꽂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로켓이라든가 비행기가 땅에서부터 떨어져서 하늘로 올라갈 때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 공중위로 부양시켜 놓은 이 유동성이 이제 너무나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 유동성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그 내려오고 있는 거를 다시 뛰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그 2배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글로벌에 그만큼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양책을 계속 쓰지만 ECB에서 부양책을 쓸 거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또 돈을 뽑아가지고 또 정책을 쓰는 거 괜찮을까? ECB에서 별로 돈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얼만큼 정책을 쓸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2016년 1월 2일 날 중국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개박살나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그때 미국이 4번의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취소하고 그때 미국은 이제 금리를 동결하게 되며 돈을 상대적으로 더 푸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각국의 정책 공조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돈을 더 풀 수 있는 여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글로벌 증시에서는요. 정책 공조란 말이 나옵니다. 일본에서도 약 150억 달러 금융 지원 약속했고요. 40억 달러 규모의 직접 지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ECB에서 정책 이제 발표할 거라고 우리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뭐 합니까? 급여세 인하 제한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도 저렇게 정책을 내놨고 일본도 돈 풀고 또 미국도 3월 3일 날 50bp 전격 금리 인하에 또 앞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시 경제가 혹은 증시가 예전처럼 좋아질까요? 우리는 이제 돈을 풀 때 예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 인하 제한, 급여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금 규모가 약 3천억 달러 정도가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급여세 인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코로나19를 위한 어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증시를 추락하는 증시를 되돌리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다가오는 11월 달 미국 대선에서
자기가 또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민주당에서 알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까요? 명분은 이거겠죠. 아니, 지금 미국 재정 적자 이거 어떻게 하려고 돈을 또 그렇게 풀려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월가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확신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팅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지난 2월 말에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에서 갑자기 1등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증시가 발작을 일으켰다. 왜냐? 아니, 버니 샌더스든 조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거 금융시장의 악재인데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즉 유일하게 증시에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지만 증시가 더 갈 거라는 희망찬 보고서를 갖고 있는 걔네들이 중도 성향의 조 바이든도 아니고 버니 샌더스가 경선에서 어떤 주에서 1등을 했다. 이거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거든요. 그러면 월가에서는 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점점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부양 못 시키네. 약발 다 했네. 그럼 뭐 합니까? 예. 대통령 갈아치워도 괜찮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만두면 회사가 망할 거야. 나 같은 인재가 회사를 그만두면 조직이 엉망진창이 될 거야. 근데 회사를 그만뒀는데 조직이 더 잘 돼요. 이런 경우, 예, 전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월가에서는 꼭 트럼프가 아니어도, 그죠? 어차피 만약에 트럼프가 지는 애라고 하면, 얼른, 예, 물갈이 할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몰려 있어요.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괜찮아. 유가 하락하면 뭐 미국 국민들 좋아. 라고 얘기했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마 똥줄은 바짝바짝 탔을 거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어이 사우디 니네가 한번 다 죽이자라는 건데 나 거기에 눈 하나 깜빡 안 하거든. 괜찮거든. 어디 니네가 그걸로 나를 협박해. 약간 이러한 나 아무렇지도 않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아마 속으로는요. 똥줄이 바짝바짝 탔을 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만나서 궁디팡팡 해줘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만났더라고요. 아니, 만난 게 아니라 전화통화를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미국 괜찮아. 국제유가 뭐 하락하면은 뭐 미국 국민들한테 좋지라고 당당한 척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미국 국민들의 생활이 여유로워지는 걸 떠나서 미국 셰일 업체들이 다 아작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급락으로 셰일 산업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빌 살만 왕세자와 전일 통화했다고 하죠. 뭐 어떻게 주기로 약속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말빨로 뭐 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안 해줘도 돼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통화를 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러시아도 꼬리를 내리려고 하죠.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오펙과 대응에 나서는 방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자, 이러한 증시 추락하는 것을 좀 막고자 여기저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단 전일 약 8% 가까운 하락을 이겨내고 5% 가까운 반등을 했어요. 그러나 반등일 뿐인 거죠. 왜? 지금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이제 다른 생각을 해요. 2016년 1월, 2월과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돈을 풀어? 풀 돈이 있어? 그렇게 풀어도 괜찮겠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뭐 어떤 뭐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이랑 뭐 또 이렇게 뭐 악수를 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지금 이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이거 검진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 나이로 73살이면 고령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큰 문제 아니야. 나 건강에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죠. 이번에 코로나19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즉, 확진자 중에서도 몸을 아프게 하고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그 파트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일단 고령자, 그죠? 그리고 기저 환자들. 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73살이면은요, 젊은 때와 다르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왜 검진을 안 받을까? 저는 첫 번째는 정말 대통령이니까 세상에서 면역력 좋은 음식은 다 먹는 거죠. 예. 뭐 음식으로만 먹겠습니까? 뭐 비타민 주사 이런 거, 뭐 태반 주사 이런 거 안 맞을까요? 예. 여하튼 진짜 뭐 평소에 그렇게 관리를 받고 있고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진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트럼프라면 그러니까 검사 코로나19 검사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는 안 하죠. 왜? 얘기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결과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접촉해서 나이가 73인데 검진 받았대. 이제 결과를 기다려 그러면 이미 사람들은요. 이미 미국은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트럼프 대통령 나이가 있어. 야, 정말 대통령이 만약에 코로나19 걸리면 어떻게 하니? 이거 대통령,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코로나19가 돌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2020년 미국 대선은 후보들의 건강 문제가 화두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코로나19에 접촉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겁나지 않을까요? 아무리 평소에 좋은 거를 뭐 때려 먹는다고 해도요, 건강 앞에서 강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약해지는 것이 체력이 떨어지는 거지만 마음 자체가 겁이 많아져요. 특히 건강에 대해서 겁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트럼프라면 분명히 코로나19 검사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시장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라든가 대통령이 저렇게 걸릴 수도 있구나라는 공포감 때문에 자신의 재선에게 불리할까 봐 그거를 비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음성이 나오면 그때 가서 나 솔직히 지난번에 테스트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 봐 별거 아닌데 그냥 나는 음성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음성 나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 받았다는 얘기 안 했다. 그런데 이렇게 음성 나왔다라고 하겠죠. 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검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강력한 후보들의 이 연령대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의 어떠한 그 유세가 다 취소됐다고 하죠. 그게 미국인들이 뭐 많이 몰리고 그러면 이제 위험해지니까 그걸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후보들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 생각으로는 코로나19 검사 받았다. 그런데 비밀로 하고 있다. 음성으로 나오면 저는 그때 가서 얘기할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랑 통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통화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미국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뉴욕 증시가 8% 가까이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했어요. 왜요? 미국이 저렇게 하락했는데 가만히 보고 있겠어? 뭔가 하겠지? 뭔가 없어도 최소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반영한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3월 11일 다시 하락하는 이유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니, 돈이 없는데. 당장 22에서 부양책을 쓰겠지라고 했는데, 22가 돈이 없다던데. 미국의 어떤 세금 인하 같은 거 정책 내놓으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저게 얼만데.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거죠. 올해 돈다방 미쓰리에서 증시가 어려울 거고, 그리고 이 어려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유동성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그 유동성의 대부분이 뭡니까? 부채예요. 지금 돈을 더 쓰고 싶어도 빚 걱정, 그것 때문에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국제 유가 시장도 러시아도 꼬리를 내릴 것 같고, 그죠?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 왕세자가 통화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일 급락에 대해서 뭔가 안도감으로 반등을 했지만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얘기가 나왔다 손치더라도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이 유동성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행기가 땅에서 뜰 때 2배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이 유동성을 다시 띄우기 위해서 그동안 시장이 풀었던 돈보다 2배 이상의 돈을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서 끌어올려야 되는 에너지는 없고요. 지금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 가격 올라오기만 해봐. 나 일단 팔아놓을래. 이렇게 매물대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반등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증시가 뭐라고요? 2분기에 좋아져요? 2분기부터 반등을 해요? 그런 어디서 개벽다기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예. 그렇게 개벽다기 같은 소리를 할 수 없는 그들의 어떤 상황과 입장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쟤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야라고 인정하시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는 우리 실속을 좀 챙겨보자라는 겁니다. 자, 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책들이 나오지만 과연 민주당에서 그 정책을 통과시켜 줄지, 통과시켜 준다 손치더라도 그게 정말 효력이 있을지, 국제 유가에서 만약에 감산을 하기로 약속을 해도 국제 유가가 다시 60달러 가겠습니까? 못 간다고요. 아마 뉴욕 증시 29,000포인트는요. 예. 까마득히 아마 꽤 오랜 시간이 있어야지만 다시 이 손에 잡힐 것처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에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부양책이 나와도, 어떠한 부양책이 나와도 그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해주는 것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뭡니까? 빨리 백신, 치료제가 일단 개발돼야 합니다. 그거 전까지는, 저는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답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이 코로나19 문제가 잡힌다면, 그래서 시장이 이제 다시 갈 거라고 그들은 외치겠지만, 저는 지금 전개된 상황에 후폭풍이 다시 또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냉정하고 냉철하게 정신줄 잘 잡으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